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몇 회에 걸쳐서 유치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법조문 제320조 1항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1항만 가지고도 판례가 한 100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은 1항에 나와 있는 변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시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에 따른 유치권 성립이라는 게 있어요. 제 페이지 30, 제가 만든 교재 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제 교재는 판매 비매품이에요. 제가 이제 강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한 400페이지가 되는, 이제 그 사례라든가 아니면 경매라든가 아니면 매매라든가 공인중개사분들을 위해서 만든 교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변제기에 대해 따른 유치권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민법 제320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죠? 변제기에 있는 경우.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다 했어요. 타인의 물건, 점유에 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변제기. 변제기라는 게 바로 뭐죠? 내가 공사를 했어요. 어떤 빌라라든가 어떤 그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을 공사를 했는데 변제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잔금날이잖아요. 잔금날. 그죠? 잔금 지급일이 잔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잔금. 공사를 다 완료하고 서로 돈을 주고 받기로 한 날을 변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변제기가 있는 경우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변제기가 아니라 그 전에 다시 한번 민법 조문을 원문을 볼게요. 원문을. 자, 우리가 법제처에 들어가서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법제처라고 하죠. 법제처. 법제처에서 민법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유치권인데, 자, 유치권 320조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돈을 다 받을 때까지, 그죠?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자, 어제까지는 여기까지 했고 오늘은 변제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변제기 정말 중요하죠. 이그 변제기에 관해서도 수많은 판례가 있어요. 자, 오늘 변제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날인데 예를 한번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봤어요. 공사를 착공을 하고 공사업자가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가 있고 공사업자가 있어요. 공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계약을 한 거죠. 서로 계약을 했죠. 당신이 이 공사를 완료하면 내가 2018년 12월 31일 날 잔금을 주겠다. 이날이 바로 변제기죠. 변제기. 그런데 불가피하게 토지 소유자가 돈이 막 딸려요. 아니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한계 상황에 부딪혀가지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돈 지급을 못해요. 그러면 이 공사업자도 단계마다 돈을 조금씩 받고 나머지 이제 공사가 완료될 때 나머지 공사 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돈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공사를 중단하겠죠. 그리고 이 시점부터 돈이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점유를 개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다 이제 유치권 행사 중 막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유치권 행사 중.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점유를 개시하게 되는데 그러면 토지 소유자도 돈이 하도 딸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겠죠? 경매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법원에 경매 신청을 누군가는 이 토지 소유자의 저당권이 됐든 저당권자가 됐든 압류권자가 됐든 누군가는 경매 신청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자, 법원에 경매 신청이 이제 됩니다. 경매 신청이 돼서 법원에서는 경매 신청이 되자마자 바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이후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점이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공사업자하고 이 소유자하고 계약서 원본을 보니까 이 기입된 게 한참 후에 2018년 12월 30일이에요. 이날이 그래서 2018년 6월달이라고 합니다. 6월달이라고 해요. 6월달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잔금날 변제기가 한참 남았잖아요. 그럼 이 공사업자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불가피하게 돈을 못 받아서 단지 그냥 점유만 하고 있고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법에 따르면
법조문에 따르면 변제기가 도래해야지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하는데 그럼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사업자가 대법원에 청원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청원을 하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그래서 변제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이 공사업자 되게 억울할 겁니다. 공사업자 되게 억울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뭔 뜻인지는 몰라도 그냥 한번 들으만 보세요. 대법원 1989년 6월 27일 선고 88 타카 10579 판결 분양 대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도급인이 돈이 없어서 수급인에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 이행기에 도래한 것이 인용되는 예이다. 제가 좀 이렇게 판례를 다 줄여서 사실 핵심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교재에 올려놨습니다. 교재에 올려놨는데 뭔 말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 진짜 며칠을 헤맸던 것 같아요. 대체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이행기에 도래한 것.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은 진짜 강아지 푸스멍 소리도 아니고,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공인중개사이기도 하고, 이제 계약법을 강의하는 사람이긴 한데, 뭐 이 말이 뭔 뜻인지도 도저히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엔 제가 이제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말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경매 개시 결정으로 어떻게 이제 뭐 이행이 불가능이 됐잖아요. 이행이 불가능이 됐다는 것은 잔금 지급 날이 한참 남았잖아요. 경매는 여기서 진행됐는데, 경매 기입 등이 됐는데, 잔금 날은 이날이야. 그리고 공사는 어느 정도 했어. 그죠? 이행기라는 게 뭐예요? 변제기잖아요. 변제기가 불가능하게 된 때이므로 기입 등기일을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설명하기가 되게 쉽죠? 어려워요? 이건 제가 되게 쉽게 풀은 건데, 자, 결국에는 이 사람이 원칙은, 자, 법의 원칙은 뭐죠? 법의 원칙은 어쩌고저쩌고 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그죠?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변제기에 있는 경우라고 했어요. 변제기. 바로 뭐죠? 잔금. 잔금이 도래해야지 내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죠? 잔금 날이 도래해야지.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잔금날은 여기에 있는데 이미 부도가 나버렸어. 돈을 안 줬어.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요. 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부도가 나서 경매가 이미 넘어가 버렸잖아요. 경매가 넘어가기는 우리가 잔금 받기로 한 날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냐? 자, 이런 것은 불확정한 미래에 대한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경매 기입 등기 된 날을 변제기로 본다. 라고 되어 있죠. 왜? 이때부터는 사실상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돈을 받을 수 없고, 이 사람이 이미 부도가 났는데, 토지 소유자가 부도가 났는데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미 미래에 대해서 불확정한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변제기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사업자가 이 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또는 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이때부터 불확정한 사실이 된 때부터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유치권으로 인정해주겠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사례에서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이 법조문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은 잔금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 안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바로 잔금날이다 해서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은 이 사람 편을 들어준 거죠. 이게 잔금날이기 때문에 이전에 변제기는 이때 하더라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시점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점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시점을 변제기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자, 대부분 공사업자들은요,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이렇게 경매 개시 이전에부터 점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